만나서 반갑습니다. DMC 이노베이션 캠프 이번 그 비즈니스 모델 강의를 맡은 문현실입니다.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은 그 하나의 그 설계도이기 전에 우리가 기본 골격을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굉장히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랑은 이번 시간에 비즈니스 모델의 무엇인지, 그리고 또 비즈니스 모델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걸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 캔버스 모델의 구성 요소하고 구체적으로 저랑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요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뭐 그림이 보이시죠? 이게 두 개 그림이 실은 앙굴의 성모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똑같은 그림으로 보이시겠지만 똑같은 그림이 아닌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앙굴의 성모라는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두 번에 걸쳐서 그리게 돼요. 근데 뭐 비즈니스 모델 이야기하는데 왜 갑자기 이 그림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는 파리에 있고 하나는 런던에 있는데, 원래 초기, 그러니까 처음 그렸던 그림은 여기 왼쪽에 보이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렸는데 수도원에서 이 그림을 의뢰해서 그리고 있었는데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기 아기 예수인데 아기 예수가 좀 이렇게 좀 잘 안 보인다. 좀 이게 좀 더 이렇게 좀 해주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 사항을 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린 게 요 런던에 있는 앙굴의 성모인데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그림이라는 거는 화가가 어느 그 의뢰인한테 돈을 받고 의뢰를 받아서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었죠. 그런데 요 그림 다른 그림 하나 볼까요? 이거는 사비니 여인들 중재라는 유명한 그림인데, 이거는 자크 루이 다비드가 자기가 그리고 싶어서 그린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리고서 판매자한테 판매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화가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화가들은 예전에도 그림을 그렸고 지금도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달라진 거는 뭐냐? 바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누군가에게 의뢰를 받아서 그 돈으로 그림을 그렸다면은 이제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고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가 하는 일 자체는 바뀌지 않았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게 되니까 이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자세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실은 우리가 그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돈을 버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그 돈을 버는 방식을 바꿨을 때 똑같은 사업이라도 또는 똑같은 비즈니스 아이디어라도 전개해 나가는 방향이 달라지고 전개해 나가는 데에서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또 자기가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방식 자체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의 뭐 수익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기업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기업의 경쟁력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때 가장 극대화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BM이 전 세계 CEO랑 경영자들, 뭐 공공분야 대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실은 우리가 혁신 그러면은 뭐 상품을 혁신한다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혁신한다든지, 여기 보이시듯이 아니면은 시장 자체를 뭐 개혁을 한다든지, 뭐 시장 자체를 뭐 새로 발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은 우리 성과에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조금밖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뭐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설비를 좀 바꾼다든지, 이런 운영적인 혁신을 했을 때 성과가 높아지냐? 이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뭐 시설이나 이런 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성과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서비스 또는 시장을 새로 개척하지 않아도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혁신함으로써 우리의 성과가 훨씬 높아졌더라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그림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자체 또는 우리의 사업 방식 또는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변화하지 않아,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그대로더라도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꿈으로 인해서 굉장히 혁신적인 성과의 향상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스타트업에서의 이 비즈니스 모델을 잘 갖춘 거의 의의가 실은 고객 지향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기술 기반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야, 내가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왜 사업이 안 되지? 또는 내가 이거 진짜 이거 누구나 살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도 실은 누구나 사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첩이브레인이라는 컨설팅 업체에서 실패한 창업기업 32개를 대상으로 너 왜 실패한 것 같아? 라고 원인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노 마켓 니드, 즉 고객의 요구와 피드백을 무시하고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데
내가 이거는 시장에 먹힐 것 같아라고 하는 아이템을 내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큰 한계가 뭐냐면, 실은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두 번째 원인으로 지적했던 이런 그 돈이 없는 거, 이거는 모든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데, 어떤 스타트업은 성공하고 어떤 스타트업은 실패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마켓 니즈에 대한 그 우리 시장이 어떻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서비스가 이 시장에 어떻게 먹혀 들어갈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들어가서 보통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안 갖추게 되면은 시장 수요보다는 어떤 문제가 있어 그거를 해결해야지, 그래서 해결책만 계속 모색을 하고, 시장에서 실제로 그 해결책을 살 건가 아니면 그 시장에서 이 해결책을 과연 필요로 하는가는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적합하게 탐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케팅을 실패한다든지 자금 부족, 이거는 실은 이 세 가지는 실은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한계이지만, 시장 수요보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그냥 내 기술이 좋으니까 먹힐 거야 라는 그런 그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 스타트업이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확실한 환경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업을 하나 만들었다고 치죠. 그러면 그게 100% 성공을 할까요? 왜 성공을 못 할까요? 대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도 이런 거예요. 이게 커클랜드가 이제 불확실성을 정의한 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했어, 그럼 1000만 원을 벌 거야. 200만 원 투자했어, 2000만 원을 벌 거야. 이렇게 선형관계로 설명되는 아주 명확한 그런 세상이라면은 참 창업하기도 쉬울 거고 스타트업 만들기도 쉽겠죠. 그런데 보통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는 없어요. 보통은 뭐 2단계도 좀 적을 것 같아요. 2단계는 뭐냐면 대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A, B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B는 못 선택하는 거예요. A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여러 선택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환경도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런 것도 2단계도 우리가 거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게, 그 A라는 거 선택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은 우리가 정확히 계산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B라는 대안을 선택했을 때 주어질 보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2단계에 들어와도 선택이 좀 어려워지죠. 그럼 3단계로 넘어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도 선택지가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많고, 그리고 그 선택을 했을 때 어떤 보상이 주어질지 모르고, 그리고 그 보상이 그래도 일정 범위 내에 있으면 그래도 3단계인데 그것도 아니고 내가 뭘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완전한 불확실성인 상태가 많은 거죠. 특히 사업 초기에는 물론 이제 그 시장이 확실히 있고 뭐 이런 그 잘 시작되는 사업이면은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그 스타트업들이 맞이하는 보통의 기회들은 일반적으로 3단계나 4단계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럴 때 비즈니스 모델을 잘 구축을 해놓으면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4단계에 있던 거를 좀 예측 가능한 3단계로 내릴 수가 있고, 또는 3단계를 2단계로 내릴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로드맵이 잘 갖춰진다면은 우리가 아주 그 불확실성을 낮추면서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창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도 비즈니스 모델이 의의를 가집니다. 다음으로는요, 실은 저는 비즈니스 모델이 가지는 가장 큰 의의 중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우리가 아이디어를 도식화해서, 좀 이따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걸로 이야기는 하게 될 건데, 비즈니스 모델을 도식화해서 수행함으로 통해서 팀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스타트업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것도 있어요. 적합한 팀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 창업을 해서 나는 뭐 해야 돼? 라고 할 때 실은 비즈니스 모델이 이런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이 뭐냐면 바벨탑인데, 옛날에요 얼마나 사람이 살기가 편했냐면은 우리가 언어를 하나를 썼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는 막 한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뭐 제2외국어 공부해야 되고 막 그렇지만, 옛날에 사람들은 언어를 하나밖에 없었대요.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오는 신화 같은 이야기니까. 어쨌건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잘 사는 것 같아, 좀 신에게 좀 도전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탑을 지어요. 그랬더니 신 입장에서 야, 얘네들 이것들이 건방지게 나한테 도전하려고 탑을 지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의 언어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바벨탑만 안 지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았을 텐데, 그죠? 그런데 그렇게 언어를
갈라놓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이 지어지지 않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실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도식화해 놓으면은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조직의 힘을 결합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 경영대학원에 학생들은 보통 이제 회사 CEO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회사 CEO들 대상으로 이제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줬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에 있는 분이 한번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실제 본인 회사에 좀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실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으니까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직접 안 그리지만 그분들이 직접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큰 그 플래카드에다가 인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회사 이제 그 들어오는 입구에다 딱 붙여놓고 조직원들한테 야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이래 우리가 실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단다라고 하면서 그 팀원들에게 야 니네가 와서 이거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 네가 좀 수정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라는 것들을 여기다 붙여라고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개선을 하니까 엄청 많은 포스트잇이 붙으면서 이제 그 회사만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완성이 됐죠. 그러니까 큰 그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직원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 회계 파트에 있던 직원은 나는 맨날 이렇게 돈만 하고 이 회사에서 내가 도대체 뭘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고 맨날 그냥 기계처럼 일을 했다면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협업하면서 만들어내고 그 비즈니스 모델을 서로 공유를 하니까 그때부터 내가 진짜 이 조직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우리 회사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그 직원들의 그 뭐라 해야죠? 힘이 결합되고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가지는 의의가 물론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고객 지향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고 창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실은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 가지는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이 어쨌건 스타트업이 만들어지고 나서 가장 많이 겪는 거는 어쨌건 돈에 대한 문제거든요. 돈에 대한 문제인데 그 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 뭐 공모전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경진대회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아니면 엔젤 투자자들에게 가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할 때 최근에 이제 그런 그 엔젤 투자하는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을 요구를 합니다. 너네 그거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 건데? 라는 거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만큼 투자받을 확률도 높아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이걸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비즈니스 모델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있는 상태예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시장에서 누구에게,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 특히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과 방법을 정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제품이나 신기술이 없어도 기존에 있던 자원을 새롭게 구성해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한다면은 그게 성과를 높이는데 또는 혁신을 일으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정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티머스는 다양한 사업차와 사업 참여자와 그들의 역할을 포함하는 제품 서비스 뭐 정보 흐름의 구조라고 뭐 얘기를 했고, 근데 저는 그거보다 존슨이 얘기한 고객의 가치 제한 그리고 수익 공식화, 핵심 자원, 핵심 프로세스 네 가지 구성 요소를 맞물려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 또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건 티스 거를 제일 좋아해요. 뭐냐면 기업이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수익과 비용의 실행 가능한 구조. 그러니까 뭐냐면 터무니없는 게 나는 이렇게 수익을 얻을 거야, 또는 너무 과소적으로 비용을 책정한 게 아니라 정말로 실현 가능한 그리고 실행 가능한 수익 구조와 비용 구조를 가지고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 건지 고객에게 어떤 것을 줄 건지를 지원하는 논리와 자료, 그리고 그 증거들을 여기 딱 나와 있듯이 이 말이 좀 좋습니다.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그거에 앞서서 스타트업에게 비즈니스 모델의 의미는 스티븐 블래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타트업은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너블한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하는 임시 조직이다.
뭐냐면은 실제로 스타트업들은 고객들이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고객이 있어서 사업을 시작하면은 참 좋겠지만 보통 스타트업들은 기존 고객이 아니라 새롭게 고객을 창출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고객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발견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고객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얻어낼 것인지 이게 실은 다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실은 기존의 조직들보다 스타트업들한테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하고 사업계획서는 뭔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은 비즈니스 모델이고 사업계획은 사업계획이고 따로가 아니라요. 사업계획서는 우리가 전체 사업의 개요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수치적으로 그리고 길게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게 만들어내는 게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비즈니스 모델은 그 사업계획서를 훨씬 더 압축적이고 그리고 상세한 내용을 담기보다는 핵심적으로 좀 간략하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뒤에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사례를 좀 보긴 하겠지만 굉장히 축약적이어야 되고 남을 설득하기에 용이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사업을 하겠다 또는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하면 아이디어가 있겠죠. 그 아이디어를 먼저 굉장히 함축적이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좋은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뒤에서 볼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아이인데 이걸 통해서 남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업계획서는 굉장히 길고 방대하기 때문에 그거를 디테일하게 일일이 보는 거는 이제 정말로 이제 마지막에 투자 결정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네가 이야기한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진짜로 되는 거야 라는 1차적 검토 또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거는 할만할까 라는 것들을 1차적으로 검토하는 자료가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굉장히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만드는 게 사업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집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기본 설계하고 아주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가 고객의 요구에 맞지 않으면은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에 사는 사람이 집에 들어갈래도 주차장을 거쳐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올라와서 1층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지으면 안 되겠죠. 기본 설계가 잘못된 거겠죠. 아니면 이런 다리 보시면은 이거 왜 만들었어? 그죠? 뭐 이렇게 건너가게 하든지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ATM기가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기본 설계가 잘못돼서 집을 짓게 되면 집은 지어지겠죠. 근데 집은 짓는데 그게 누가 쓰지도 못하고 아니면 굉장히 불편하게 쓰면서 막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없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고객이 원하는 집을 짓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집을 설계해서 집을 짓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집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얼마나 조롱받고 외면받겠어요. 뭐냐면 그냥 내가 보기 좋은 거 그냥 내가 보기 좋은 거 그런 거 만들어내는 게 실은 사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서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구분을 할 때는 그 구성 요소를 구분할 때는 네 가지 요소를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를 할 때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해볼 텐데 비즈니스 모델에는 꼭 이 네 가지가 확실히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지금 요 두 가지 요 대각선으로 두 가지는 경쟁력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쪽 두 가지는 지속성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성 요소를 두 가지를 모두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경쟁력 요소 중에 첫 번째는 명확한 가치 제한이에요. 우리가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하는데 가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따가 좀 자세히는 이야기 해보겠지만 사람들이 우리 서비스나 제품을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뭐 값이 싸서 사요. 아니면 성능이 좋아서 사요.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아우 이 회사가 나한테 너무 친절하게 대해줘서 사요. 내가 단골이라서 사요. 이런 것도 다 가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품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로 만들어지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가치를 주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 특히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아이디어, 이 가치를 전달을 했을 때 수익이 어떻게 나느냐를 주의 깊게 봅니다.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든가 얘가 돈을 벌어들인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게 돈이 돼? 라는 거에서 의문이 생겨버리면은 사업 계획서조차는 보지도 않아요. 그냥 아유 이거는 사업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익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구체적 수치로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이따 이야기해 보고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명확한 가치 제한과 수익 메커니즘은 우리가 경쟁력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업을 런칭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 한 달 하고 말 거 아니고 뭐 6개월 하고 말 것도 아니고 뭐 떴다방도 아니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길게 봤을 때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처음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선순환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 회사가 만들어내는 제품이 또 다른 피드백을 받아서 그게 우리의 또 다른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비용을 줄이는 구조에 뭐 도움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고객하고의 이 가치들이 전달이 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우리의 사업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업의 영위에 있어서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순환 구조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굴러가는 바퀴를 만드는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모방 불가능성입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한때 그 인형 뽑기방 엄청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거는 얼마나 비즈니스가 모방하기가 좋아요. 그냥 빈대다 기계 하나만 넣으면 되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모방 불가능성을 스타트업들은 특히 잘 갖춰야 됩니다. 뭐 최근에도 뭐 그 보면은 뭐 음식 아이디어를 가져간다든지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방이 쉬워버리면은 실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는 되게 잘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적재산권을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뭐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든지 기술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영위되고 흘러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네 가지를 꼭 신경을 써 주세요. 자, 그래서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총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성 요소를 이야기할 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프로세스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는데, 먼저 이제 그 제가 좋아한다는 존스진이 이야기한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야기돼야 되는 거는 바로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업이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고객이 어떤 편익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왜 이용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정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의하는 거는 수익 공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출을 발생시키고 원가는 어떻고 마진은 어떻고 그리고 매출의 규모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활동들, 그러니까 핵심 프로세스를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 실행할 때 발생되는 문제가 무엇이 발생될 수 있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사업을 전개해 나가면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수익성을 갖출 규모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마케팅을 할 건지, 뭐 채널은 어떻게 관리할 건지, 생산 고정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하려면 뭔가 자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업 내부에서 또는 외부에서 가져와야 되는 유무형의, 그러니까 뭐 진짜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인적 자원이라 든지 지적 재산과 같은 무형의 자원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쓸 건지에 대한 것도 명확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구성 요소를 비즈니스 모델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스 상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비즈니스 모델 구성 요소를 프로세스 상으로 이야기할 때는 제일 먼저는 어쨌건 가치 제한이에요. 고객한테 제공할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솔루션은 무엇인지, 그리고 목표 고객이 누구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전달하고 수익을 어떻게 유입시킬 건가. 이렇게 우리가 진짜로 사업하는 단계가 이렇거든요. 고객한테 어떻게 전달해서 수익을 얻어낼 것인가. 이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요. 어차피 이 구성 요소를 저희가 다 합쳐서 이 구성 요소,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 네 가지, 그리고 또는 이 5가지 프로세스대로의 5가지를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한 번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그 I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들이 갖춰야 될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 요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부터요, 저희가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저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